미국이란 나라가 생기고 나서 최초의 연쇄살인범으로 기록된 허먼 웹스터 머젯. 그는 1861년에 뉴햄프셔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독실하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자신의 종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에 나오는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여 허먼을 키우면서 매질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허먼은 성격이 점점 어두워져서 또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허먼의 이런 성격 때문에 다른 아이들은 놀려먹기 쉬운 허먼을 괴롭히기 일쑤였죠. 그러다가 허먼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살던 동네 병원의 의사가 왕진을 나가 사무실을 비운 사이에 허먼과 같은 학교에 다니던 상급생들이 허먼을 그 사무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여느 때처럼 허먼을 괴롭히기 시작했죠. 허먼은 사무실 구석에 몰렸고 그를 괴롭히던 아이들 중 하나가 인체 해골 모형을 그에게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허먼은 허우적거리며 비명을 질러댔지만 아이들은 허먼을 내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허먼은 이때 해골 모형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해부학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그가 자란 환경은 좋지 못했지만 머리가 좋았던 허먼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시간 대학에 가 의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엔 의사 면허까지 취득했죠. 그런데 대학에 다니고부터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던 허먼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보험 사기였는데요. 실제하지 않는 인물을 내세워 생명보험을 들고선 시체 하나를 구해 그 시체가 피보험자라고 위조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에서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에는 무연고자의 시신을 구하는 게 어렵지 않아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886년에 허먼은 시카고로 이사하여 정착하고는 더 이상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헨리 하워드 홈즈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시카고로 넘어간 그는 약국에 취직하고 1년 만에 그 약국을 인수했습니다. 그의 약국은 매상이 아주 좋아서 금세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그 돈과 더불어 사기로 번 돈 등을 모아 약국 건너편에 홈즈는 커다란 상가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건물의 크기가 상당히 커서 캐슬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캐슬의 1층은 약국과 여타 편의시설이 있었고 2층과 3층은 호텔로 운영됐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호텔로 보였던 이 건물의 내부 구조는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100개가 넘는 방들이 비밀 통로로 서로 이어져 있었고 방음 처리가 매우 잘 되어 있어 외부 소리가 완벽히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가스파이프를 연결해 놓고 홈즈가 원하는 때에 언제든 독가스를 살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었죠. 더군다나 건물의 2층과 3층에는 지하실로 바로 이어지는 낙하장치도 있었으며 지하실엔 홈즈의 연구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해부용 탁자와 각종 수술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구조를 지닌 건물이었기에 원래 같았으면 건축업체에서 수상히 여겼겠지만 홈즈는 설계 도면을 여러 개로 나눠 무려 6개의 건축업체에 캐슬의 건설을 맡겨서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치밀한 계획하에 만들어진 건물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만든 이 건물은 1893년 시카고에서 엑스포가 열렸을 때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엑스포 때문에 관광객이 넘쳐나서 도시 내 숙박시설이 턱없이 모자랐고 이때 캐슬에 묵은 관광객의 수도 어마어마했습니다. 보험 사기도 의심받기 시작했고 약국 매상도 정체되어 돈에 환장해 있던 홈즈에게 이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그는 투숙객들이 묵고 있는 방의 파이프를 통해 독가스를 살포하여 죽이고 의과대학의 해부용 시신으로 이를 판매했습니다. 홈즈는 상태 좋은 상당수의 시신을 꾸준히 판매했기 때문에 대학에서 충분히 이를 이상하고 수상하게 여길 만한 상황이었으나 대학은 괜찮은 표본을 얻는 것이 무척 어려웠기에 이런 고마운 공급자에게 별다른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3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자 경찰은 이를 이상하게 여겼고 그들 중 상당수가 캐슬에서 투숙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홈즈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감시하기 시작했죠. 수년간 시체로 보험 사기를 치고 해부용 시신을 팔면서도 붙잡히지 않았던 그였지만 홈즈가 그의 공범으로 의심받던 벤 피첼을 죽인 일이 꼬리가 잡혀 경찰이 캐슬에 들이닥쳤습니다. 경찰은 지하실에 켜켜이 쌓인 시신들과
해부된 장기들이 널브러진 참혹한 현장을 보고 기겁하였습니다. 홈스는 그 자리에서 즉각 체포되었고 신속히 재판으로 회부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홈스가 죽인 사람이 최소 50명은 될 것으로 추정하였고 홈스는 재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 판결 확정 후 그는 교수형에 처했는데 이때 사형 집행관이 집행 과정에서 실수하는 바람에 교수대에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홈스의 숨이 완전히 끊어지는 데에는 무려 15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최후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악인에게 걸맞은 최후라고 의도할 수 있겠죠. 홈스는 체포된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내 안의 악마와 함께 태어났다. 따라서 살인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마치 시인이 영감을 노래할 수밖에 없는 것과 같다. 악마는 나의 후원자로서 침대 옆에 서 있었고 내가 태어나자 세상으로 안내했다. 그때부터 나는 그와 함께했다. 이상 라디오 싹이었습니다.